지금 보시겠습니다. 주식시장 시황부터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아주 좋죠. 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고 좋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 포인트가량 올라서 1995포인트, 약간 2000포인트 안 되는 시점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26%포인트 올라서 61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스닥의 반등이 시작됐어요.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금요일 또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모멘텀주들이 올라서기 시작했다. 사실상 지수 자체는 별로 많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수 자체는 코스닥 시장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코스닥 시장도 뭡니까? 이 바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죠. 코스피가 삼성전자나 한국전력 등등의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들이 가중치가 높은 것처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위 시가총액 10위권 종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들 봤을 때 바로 코스닥 시장의 이런 변별력보다는 각 개별 종목들의 그 오르는 폭이 모멘텀 종목들 오르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별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모멘텀주들의 반등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에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한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는 그만큼의 힘을 우리가 몸소 느껴야 돼요.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이것은 지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상 지수가 별로 안 오르더라도 우리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인 10종목에서 15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들의 평균치가 대부분 올라가는 시장이 있어요. 자, 그런 시장이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일단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앞두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이 격차가 1%대로 좁혀진다라는 거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이 V 코스피와 미국의 VIX 지수도 급등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중장기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200일선 회복과 안착이 필요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박스권, 그러니까 600선에서 700선까지 이 하단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과정이 그런 점 지지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지금 602포인트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단기 저점 602포인트 찍었습니다. 이게 지지가 되는지 한번 판별을 해봐야 되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변곡점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일 일어나게 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대선 투표가 뉴욕주의 투표 시간 15시간 정도로 가장 길고, 대부분의 주들이 뉴욕 시간에 맞춰서 투표를 끝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 시간으로 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 8일부터 시작돼서 9일 오전 10시까지 개표가 진행된다. 하루 종일 한다는 겁니다. 거의. 그쵸?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한때 12%포인트까지 확대됐었던 이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11월 4일날 1%대까지 좁혀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누가 될지는 현재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런 면들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고,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 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편 이 국내 최대 기관 투자가인 이 국민연금이 연내 국내 증시에서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집행 검토에 나섰죠. 그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국민연금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위탁 운용사 뭐가 있습니까? 중소형주, 가치주, 액티브, 퀀트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선정하고 이달 중에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말까지 8조 원까지 사들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런 국민연금에 따르면은 올 상반기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0.6조 원에 불과하다.
라는 점이고, 뚜렷한 이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에서 수급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수급 개선 가능성, 이런 점들, 또 그리고 미국 대선이 되고 나면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점들 감안해서 볼 때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의 변곡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이 트레이딩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예상과 다르지 않게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힐러리가 되는 것을 많이 금융 쪽에서는 좋아합니다. 자, 그런 점들 볼 수 있는데 이게 힐러리가 월스트리트에서 이 지지를 하는 대통령 후보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번 주, 저번 주 해서 뭐 약간 호재라면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금융 쪽에서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월스트리트가 좋아하는 힐러리, 바로 FBI의 조사를 받았죠. 이거 스캔들. 이 뭡니까? 이메일 스캔들로. 근데 이번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그래서 FBI가 이제 재수사 결정을 내린 다음에 끝났어요. 다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클린턴에 대해서. 그래서 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클린턴의 무혐의를 밝힌 FBI 국장의 이 말에 보면은 이제 무혐의를 종결하고 불기소 권고 결론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FBI가 이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힐러리한테는 악재였거든요. 힐러리 자신한테는 뭐 다 끝났는데 왜 다시 수사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선거 개입 논란이 워낙 거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FBI가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둘러 수사를 끝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큰 폭으로 앞서가다가 이 FBI 말에 재수사 폭탄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급락한 힐러리 클린턴 캠프는 대선 전에 FBI한테 무조건 대선 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결론을 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결론이 나왔어요. 만약에 지금 대선 전에 이 재수사가 문제가 돼서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대선 끝나고 11월 8일 날 내일 대선 하는데, 선거하는데 끝나고 9일, 10일 날 혐의 없다, 무혐의 나와봤자 이미 지지율이 다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무혐의든 진짜 혐의 있어서 죄를 지었든 간에 끝내달라, 선거 전에. 그래서 긴급 수사 들어가서 끝냈습니다. 결국은 무혐의로 밝혀졌고 바로 짧은 시간에 놀랄 만큼 이 고급 업무를 해준 이 FBI, 뭐 감사하다 FBI 국장이 이렇게 밝혔네요. 자, 그래서 종결 시점을 사실상 이 FBI 착수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재수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종결 시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막 이런 점들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끼치니까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은 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내려서 시원하고요. 일단은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미 국장이 좋은 사람이고 그가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코미 국장이 FBI 국장이죠. 그러면서 수사가 이 암시나 부정확한 정보 누설 등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점들 결론이 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미 국장 팬이 아니었지만 결정을 바꾸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가 좋았다라는 식으로 바로 치켜 세워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클린턴은 무혐의 판결 받아서 시원하게 무혐의 판결 받아서 벗어났고, 하지만 트럼프가 손해 본 건 없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 힐러리의 지지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이런 형세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투명성이 밝혀졌지만 이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다는 점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재미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이
결과가 이렇게 밝혀졌는데, 클린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점도 볼 수 있겠고, 뭐, 첫 여성 대통령이냐, 미국에서의 첫 여성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뭐, 아웃사이더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웃사이더가 바로 트럼프를 지칭하는 건데, 이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이유는 이제 비정치권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바로 내일 선거하게 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이고요. 두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합주가 불이 14개에 달합니다. 14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국 득표율로 승자를 가리는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별로 다르게 배정된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득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선거인단으로부터. 그래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득표율 1위가 바로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른데요. 어쨌든 다수결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선거 방식이 미국 선거 방식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는 한 표 한 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다 행사를 정확히 판별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바로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득표율 1위가 된 그 주의 선거인단이 그 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약간 좀 우리가 더 좋은 선거 방식을 갖고 있지 않나,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더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약간의 경우 다르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공산당원 당원들을 이렇게 해서 선거하는 것처럼, 약간 미국도 약간 그거보다는 더 민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만큼 더 민주적이진 않네요. 아무튼 누가 되는지는 내일 결정이 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점들이 바로 힐러리 관련주,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